목표는 담대하게, 실행은 만만하게. 당신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는 라이프 코치 에고너머입니다. 성공은 이미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하나의 여행이며 당신이 가고자 하는 여행의 방향이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그지글러 지음. 출판사는 산수야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정상으로 안내한 지그지글러의 성공학 바이블 이렇게 표지되어 있습니다. 지그지글러 지은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설가 중 한 명이며 자기개발과 동기부여의 대가이자 여러 나라에 소개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방기구 세일즈맨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실패와 우유곡절을 경험하면서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는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성공을 꿈꾸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상에서 만나기 위한 지그지글러의 메시지를 배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6계단과 당신의 현재 위치. 내가 설명한 좋은 것은 당신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열거해 놓은 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반드시 6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야구 선수가 베이스를 모두 밟지 않으면 아웃당하는 것처럼 당신도 6단계 중 하나라도 건너뛴다면 아웃된다. 나의 친한 친구이자 뛰어난 세일즈맨인 고 딕 가드너는 이 단계들을 언덕이라고 불렀으며 다음 예를 들면서 자신이 하려는 말을 강조했다. 선을 보러 간 남성이 여성을 보자마자 키스하려고 한다면 구원자로서의 기회를 잃게 된다. 단순한 수학을 푼 단계에서 곧장 기하하게 도전하려는 학생은 난감한 상황에 부딪힌다. 구매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에게 자신을 소개한 세일즈맨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문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면 나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거래는 실패로 돌아간다. 구혼한 남성이나 학생 그리고 세일즈맨은 너무 많은 단계 혹은 언덕을 건너뛰었고 결국엔 실패라는 고배를 마셨다. 각 단계를 제대로 거쳤다면 성공할 기회를 더 많이 거머쥐었을 텐데 말이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그 단계를 빠르게 거쳐가기도 한다. 이 단계를 모두 밟으면 원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정상으로 향하는 계단 옆에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다시피 엘리베이터에는 고장 표지가 붙어 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정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는 항상 그리고 앞으로도 고장이 나 있을 것이다. 영업이사인 존 해먼드는 정상으로 가려면 이 계단을 이용해야 하고 한 번에 한 칸씩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도 이 계단은 바로 당신 앞에 놓여 있으므로 어디에 계단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정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정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거치는 단계는 건전한 자기 이미지 개발이다. 두 번째 단계는 남들과 효과적으로 공존해 가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강한 목표의식을 세워야 한다. 집을 지을 때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하물며 인생을 설계할 때는 오죽하겠는가.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올바른 정신 자세를 갖추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일하려는 의지를 갖춰야 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를 읽으면서 당신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실패로 치러야 할 대가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비교해 봤을 때도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라. 일은 꼭 해야 한다. 단, 고되게 일하느냐 기쁘게 일하느냐는 당신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6번째 단계에선 앞질러 나가려는 강한 욕구를 갖춰야 한다.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자유로운 환경에 있을 때 자신의 운명을 조정할 수 있다. 다행히 당신은 이미 성공을 위해 필요한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인격, 신념, 순전함, 정직, 사랑, 충성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당신은 자신과 동료의 어떤 면을 좋아한다. 목표와 올바른 정신 자세를 갖추고 일도 하며 욕심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 해야 하는 일이란 뭘까? 당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각 특성이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미 가진 것을 좀 더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그것은 진정으로 당신의 재산이 된다. 성공하는 데는 한 사람의 전부가 필요하다. 다음의 두 이야기가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골 도로에서 길을 잃은 젊은 부부가 농부를 발견했다. 그들은 차를 세우고 이렇게 물었다. 죄송한데요, 이 길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오죠? 나이든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자네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걸세. 방향만 제대로 찾는다면 말이지. 물론 그게 올바른 길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없다. 젊은 회사 중력이 다음날 있는 중요한 회의에 자료를 집으로 가져왔다. 그런데 5분마다 5살짜리 아들이 일을 방해했다. 몇 번 반복해서 방해를 받자 그는 세계 지도를 그린 조간 신문을 몇 조각으로 잘랐다. 아들에게 그 조각으로 지도를 맞춰보라고 했다. 아이가 지도를 완성시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테니 자신은 그 안에 일을 끝마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맞추기를 끝냈다고 아들이 자랑했다. 그는 매우 놀라며 빨리 끝낼 수 있었던 비결을 물었다.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도 뒷면에 남자 얼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를 뒤집어서 남자 얼굴을 맞추려고 했죠. 얼굴을 제대로 맞추니까 지도가 완성됐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올바른 길에 접어들면 당신의 세상도 올바르게 된다. 생각, 위로 가려면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단, 그들 위에 둥지를 틀 필요는 없다. 떡갈나무를 오를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직접 기어오르거나 도토리 위에 앉아 그게 자라도록 기다리는 것. 당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지금 정상으로 가는 계단 앞에 서 계세요. 분명히 삶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고 싶은 유혹도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 말하듯이 그 유혹에 넘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달이 나게 돼 있더라고요. 언뜻 운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책에서 제안하는 6단계 중에 첫 단계가 이미지예요. 시각화나 자신이 만든 한계나 신념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2번째 단계는 대인관계예요. 고객이나 파트너들을 존중하고 바르게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3번째는 강한 목표의식인데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가는지, 왜 거기 가려고 하는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가 뭔지, 그걸 어떻게 실현하고 싶은지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마인드셋이에요.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 조절, 나아가서 잠재의식 활용까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과 연결된 행동을 강조합니다. 일이 노동이 아니라 즐기는 차원에서 포기하지 않고 실행하는 그 힘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단계는 잠재력을 발휘하게 탁월함을 발현하는 강한 욕구,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단계들 중에서 목표의 특성을 이해하고 치밀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원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크고 담대한 목표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목표의 특성을 이해하라. 첫째, 목표는 커야 한다. 목표 설정을 할 때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가 이렇게 속삭인다. 하자! 어서 빨리 하자! 그러면 한계점이 변하기 시작한다.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서는 사회 전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들은 자기만의 목표가 있었고 멋진 일들을 해냈다. 이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기 바란다.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셈이니까. 그들의 처지가 되어 목표 달성을 위한 그들의 헌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력을 받아들임에 따라 멋진 일들을 펼칠 수도 있고 또 펼치게 된다. 이 점은 내가 약속할 수 있다. 최고의 성과를 내려면 목표가 커야 할 필요가 있다. 목표가 클수록 성취에 필요한 열정을 더 크게 불러일으켜 주기 때문이다. 남을 따라가는 수준이나 그저 평범한 정도면 열정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집값을 지불하거나 자동차 값을 지불하며 그냥저냥 살아가는데 무슨 열정이 있겠는가? 최선을 다해야 열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도 적절한 목표가 있을 때만 말이다. 스포츠계에서도 평범한 경기보다는 좀 더 힘든 경기에서 선수들의 성적이 좋다고 한다. 골프 선수, 테니스 선수, 축구 선수, 권투 선수 모두 평범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시합에선 무성의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스포츠계에선 실망스러운 성적이 빈번하게 나온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목표를 크게 세우면 경쟁의식이 강화되어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것은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컨디션도 최고라면 잠자리에 누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난 오늘 최선을 다했어. 당신은 원대한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단잠을 즐길 수 있다.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향해 가는 한 진흙덩이만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생을 크고 흥미진진한 것으로 여겨야 하며 중요한 목표 또한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현인은 이렇게 말했다. 자잘한 계획은 세우지 마라. 인간의 영혼을 휘저을 만한 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인생관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결정해 준다. 철 조각을 가져다가 문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이용하라. 그러면 그 철의 가치는 $1 정도가 될 것이다. 그 철 조각에서 말 편자를 만들어내면 그 가치는 $50 정도 될 것이다. 똑같은 철로 불순물을 제거한 강철로 만들어 명품 시계의 재료로 쓴다면 그 가치는 $25만 달러로 치솟지 않을까? 철 조각을 보는 시각이 차이를 만들고 자신과 미래를 보는 시각 또한 차이를 만든다. 목표를 크게 세워라.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람들마다 목표의 크기가 다양하다. 부커 T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로 성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둘째, 목표는 장기적이어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가 없으면 잠깐 동안 좌절감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이 당신만큼 당신의 성공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길을 가로막고 발전을 더디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당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당신이다. 타인은 일시적으로 당신을 방해할 수 있지만 영원히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가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장기적인 목표가 없으면 일시적인 장애도 쓸데없이 좌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자신의 힘을 벗어나는 문제들, 예를 들면 가족 문제, 질병, 자동차 사고 같은 문제들은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나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줄 생각이다. 심각한 정도와는 상관없이 후퇴가 걸림돌이 아니라 진보를 위한 초석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면 훨씬 쉽다. 왜냐하면 볼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일단 그곳에 도착하면 더 먼 곳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기. 떠나기 전에 모든 청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정상을 향해 올라가지 못한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겠다는 시도는 하지 마라.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면 누구도, 정말 그 누구도 중요한 일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출근하기 전에 신호등이 모두 초록색인지 알아보려고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다면 그는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차례대로 신호를 거친다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닌가? 같은 방법으로 장애물을 다루다 보면 언젠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 일단은 볼 수 있는 데까지 가라.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더 먼 곳을 볼 수 있다. 셋째, 목표는 매일 세워야 한다. 매일같이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몽상가일 뿐이다. 몽상가라도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노력하면서 기초를 쌓아가면 괜찮다. 고 찰리 컬렌은 이것을 아주 의미 있게 표현했다. 위대해질 기회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급류처럼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천천히 온다. 위대한 것과 거의 위대한 것의 차이는 당신이 큰 꿈을 이루려면 매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느냐에 있다. 역도 선수들은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근육을 항상 단련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이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부모는 아이를 엄하게 교육하면서 애정을 쏟아붓는다. 이런 부모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가르침을 통해 자녀의 성격과 신뢰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좀 더 다양한 삶의 방식이 당신의 의도라면 어제보다는 오늘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매일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면 본인부터 변하고 발전해야 한다. 살면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올바른 사람이 되고 또 옳은 일을 해야 한다. 매일 세우는 목표는 성격에 대한 최고의 안내자이며 최고의 설계자다. 여기서 헌신과 원칙, 결단력이 필요하다. 당신의 꿈이 운명이 되도록 도와줄 기초 작업의 매력을 살펴보자. 다음에 나오는 습관에 관한 단어는 성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하루하루의 습관을 만드는 데 특히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의미 있는 구체성을 갖춰야지 두루뭉실한 잡다한 상식을 가지고선 안 된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더운 날 성능 좋은 돋보기와 신문기사를 모아둔 상자를 준비하라. 신문지 위에 돋보기를 갖다 대라. 돋보기가 태양빛을 더욱 뜨겁게 할지는 몰라도 돋보기를 계속 움직인다면 불을 피울 수 없다. 반면 돋보기를 종이 한가운데로 집중시키면 태양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 힘을 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면 불을 피울 수 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지는 중요치 않다. 당신이 만약 그것을 사용하여 특별한 지점에 초점을 맞춘 채 오랫동안 고정해 두지 않는 한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사냥물을 포획하는 사냥꾼은 메추라기 무리를 향해 총을 겨누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물로 한 마리의 메추라기만을 선택한다. 목표 설정의 기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다. 많은 돈, 훌륭하고 큰 집, 고임금 일자리,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판매, 커뮤니티를 위한 더 많은 봉사, 더 나은 남편, 아내, 학생이 되겠다는 것은 목표로 설정하기에 너무나 광범위하다. 다시 말해 이것들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훌륭하고 큰 집 대신에 목표는 자세히 설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모르면 마음에 드는 집의 사진과 단면도가 있는 잡지부터 모으라. 건축가나 부동산 중개인이 개방 파티를 열 때나 구획을 개방할 때 본 것과 아이디어를 조합해보라. 개방 파티에 여러 번 참석하되 부동산 중개인이 당신을 신규 고객으로 오해해 다양한 집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솔직한 태도도 아니며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탐색하는 과정을 더디게 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집에 가져가 기록해봐라. 집의 면적, 크기와 형태, 주차장 위치, 방 개수, 스타일이나 색상 등을 말이다. 그런 후에 그 지역 건축가에게 간단한 스케치를 부탁하라.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에게 부탁할 수도 있다. 이 책의 뒷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과정은 특히 중요하다. 목표 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골라 당신이 처한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중에 당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무엇을 원하든 완전한 효과를 위해선 최대한 자세하게 계획을 짜야 한다. 치밀한 목표 설정. 당신의 현재 위치는? 지금쯤 당신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제가 세운 목표가 어떤가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지만 어떻게 또 어떤 종류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지적이다. 당신도 알겠지만 목표를 세우기보다 목표를 이루는 게 더 쉬운 법이다. 적절하게 설정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 셈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또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믿음의 강한 표현이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믿기만 하면 성공은 쉽다.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은 그 목표가 다이어트이든 임금 인상이든 아니면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것이든 또는 부정적인 세상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든 영업 실적을 높이는 것이든 모범생이 되려는 것이든 좀 더 나은 부모가 되려는 것이든 간에 그 밖에 다른 것과는 상관없이 절차는 같다. 당신이 추구하려는 것은 균형 잡힌 성공이다. 균형 잡았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삶, 정신적인 삶, 영적인 삶, 경제적인 삶뿐만 아니라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인 모든 생활의 성공을 뜻한다. 이번 장에서는 구체적인 세일즈 사례를 이용할 생각이다.
실제로 당신의 목표에도 똑같은 과정이 적용되니까 말이다. 세일즈맨이 좀 더 효과적으로 물건을 팔고 싶다면 목표를 세워야 한다.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경력과 상관없이 크되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려면 기록이 필요하다. 지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한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출발점이 있어야 한다. 기록이란 출발점을 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한 달 동안 매일 몇 분씩 기록하는 일은 당신의 생산성, 일의 능력,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떤 건지 보여줄 것이다. 기록한 결과, 기록을 하기 전 마지막 15일 동안보다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첫 15일 동안에 더 많은 것을 해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30일 동안 야만적일 정도로 솔직해야 한다. 당신의 미래가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당신만 볼 수 있다. 적절한 기록을 위해 거쳐야 할 단계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일하기 시작할 때를 기록하라. 둘째, 점심시간, 휴식시간, 통화시간, 남을 도와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기록하라. 셋째, 약속 때문에 한 전화, 생각지도 못한 손님 방문, 서비스 전화, 참고 전화, 제품 설명, 구매자와 직접 거래하며 보낸 시간, 일반적인 판매 실적에 대해 기록하라. 마지막으로 하루에 황혼 무렵에 소비한 시간을 기록하라. 이때 당신은 사무실 밖에 있거나 세일즈를 위한 마지막 30분을 보내거나 고객 카드를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처음 며칠은 힘들지 모르지만 습관이 되면 훨씬 쉽고 생산력도 향상되기 시작한다. 일단 행동 유형을 형성해 놓으면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쉽다. 과거의 기록을 연구해 당신에게 최고의 날, 최고의 주, 최고의 달, 최고 분기를 찾을 수 있다. 최고의 기록과 새로운 효율성 스케줄과 비교해보라. 최고 분기를 택해 이와 똑같은 시기를 한 번 더 보낼 수 있다면 최고의 해를 보낼 수 있다. 당신이 취급하는 제품에 따라 이것은 상당히 다양해질 것이다. 저렴한 티켓 아이템은 비싼 티켓 아이템처럼 매일, 매주, 그리고 매달 다양한 상품을 선사하지 못한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라. 그리고 웬만하면 좀 더 크게 잡는 게 좋다. 명심하라. 목표를 큰 폭으로 줄이는 것보다 상향 조정하는 게 훨씬 낫다. 타고난 경쟁력이 도움이 될 때가 가끔 있다. 그러니 이번엔 까다로운 시스템을 보도록 하자. 첫째,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자기 능력을 벗어난 일은 계획하지 마라. 당신이 평범한 프로듀서라면 애초에 챔피언과 경쟁하지 마라. 둘째,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도전하라. 이중으로 도전한다면 더욱더 훌륭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중 도전이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보다 약간 앞선 사람을 뛰어넘는 것이다. 요행수나 게으른 태도로 승리를 거머쥘 순 없다. 매번 승리를 거듭할수록 다음번 도전을 위해 더욱 강해진다. 현재 당신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상일 때의 컨디션을 이기고자 노력한다면 계속 발전하고 영업 실적이 높아지며 돈도 많이 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이겨가다 보면 당신 앞에 아무도 없을 날이 반드시 온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육체적인 목표, 정신적인 목표, 영적인 목표, 개인적인 목표, 가정적인 목표, 사회적인 목표, 경제적인 목표를 한번 보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다 완벽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법칙들이 몇 가지 있다. 이 법칙들은 성격상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법칙들을 취할 때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해석하고 다듬어야 한다. 먼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을 반드시 종이에 적어라. 그걸 다 쓰려면 며칠이 걸릴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만큼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놀랄 것이다.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 리스트를 만들어라. 한 번에 여러 가지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 클럽 챔피언, 회사 영업팀 리더, PTA 회장,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 되기를 원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각각의 목표를 이루는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PTA 회장이 되는 대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클럽 챔피언이 되는 대신 팔 핸디캡을 얻는 등 타협과 양보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려면 우선 계획을 잘 짜야 한다. 장애물 넘기. 중요한 순서대로 목표를 세웠으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의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장애물이 전혀 없었다면 벌써 당신이 원하는 건 모두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장애물 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들을 극복할 계획을 세우고 시기별로 스케줄을 짜볼 수 있다. 대부분 경영진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다면 이미 반은 해결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파악하기만 하면 얼마나 빨리 그 장애를 넘을 수 있는지 알고 놀랄 것이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장애물을 극복하면 다른 목표의 장애물 역시 쉽게 떨어져 나간다. 앞 단원에 나온 1년에 100만 달러를 벌겠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목표 설정에 대해 그에게 해줄 내 충고는 처음부터 올해의 경제왕이라는 타이틀에 도전하는 대신 권투 선수가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듯이 천천히 나아가는 방법을 써보지 않겠냐는 것이다. 권투 선수로 프로에 입문하면 그는 자신의 바로 위 타이틀에 도전하게 된다. 매번 성공을 거듭하고 자신감과 경험을 쌓게 될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잠재력이 풍부한 권투 선수가 필요한 경험을 쌓기도 전에 아주 힘든 경기에 도전하여 자신의 커리어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면 차근차근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사의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보라고 했다. 그래야 자신의 진짜 목표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회사 내 평사원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라고 했다. 평균 월급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선택해서 첫 달에는 이 금액을 목표로 잡으라고 충고했다. 물론 그보다 더 잘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으면 했다. 자신감은 성공의 열쇠다. 사소하게나마 첫 번째 성공을 거두면 다음엔 더 큰 성공을 거두기가 수월해진다. 하려면 제대로 하라. 속도가 붙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런 후에 조직 내에서 목표물을 찾아 그 위의 사람을 공략하라고 권했다. 이런 과정을 따르다 보면 결국 1인자가 될 것이며 그땐 금전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선 매일같이 스케줄을 잘 짜야만 한다. 1년 안에 그가 목표로 정한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을지는 그야말로 미지수다. 목표 설정에 제대로 접근한다면 이 젊은이는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난 그의 목표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게 아니다. 난 용기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성실한 사람의 잠재력에 한계를 그어버릴 만큼은 아니다. 더 똑똑하게, 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그가 더 똑똑해진 거냐고 묻는다. 물론 그는 이제 그 업종에 10년이 아닌 11년의 경력을 갖추었으니 그럴 거라고 했다. 그가 더 열심히 했느냐고 묻는다. 더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창조적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시간을 잘 계획해서 1분의 소중함을 배운 것이다. 그는 여기서 10분을 찾아내고 저기서 20분을 찾아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시간을 늘린다. 일주일에 8시간에서 9시간이 되었고 믿지 못하겠지만 1년에는 400에서 500시간까지 이르는 양이었다. 1년으로 치자면 하루에 꽉 찬 8시간으로 일해서 50일이 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한 주가 7일, 하루가 24시간, 1시간이 60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각각의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는 만큼 많은 분과 시간, 날이 있다. 시간을 더 이상 세지 않고 시간이 새도록 만들기 시작할 때 좀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기록을 통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시작했다. 당신이 세일즈맨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접근하는지 찾아라.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약속을 잡아야 하는지도, 세일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이런 정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지식을 결부하라. 프리젠테이션, 운전 시간, 서비스 시간, 서류 작업 등을 포함해 판매를 완전히 끝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말이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지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수학 문제다. 이런 정보만 있으면 일하는 시간마다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전화는 하지 마라. 당신은 곧 목표를 상향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로 자신감이 붙어 일을 더욱 생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일화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이 젊은이가 목표 달성의 원칙뿐만 아니라 목표 설정의 원칙도 수용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1.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록을 했다. 2. 매일, 매달, 매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적었다. 3. 목표는 구체적이었다. 10만 4천 달러. 4. 흥분과 도전이 필요한 만큼 원대하지만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웠다. 5. 매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장기, 즉 1년 목표를 세웠다. 6.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넘어야 하는 장애물 리스트를 만들었고 이 장애물을 극복할 계획을 세웠다. 7. 목표를 1일 목표량으로 나누었다. 8.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밟도록 자기 자신을 단련할 준비가 마련되었다. 9.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10.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목표를 달성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앞단원에서 설명한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들과 목표를 공유한다는 건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다. 정말 자신 있고 남들과 목표를 공유하면서 현장에 직접 뛰어야 할 경우라면 해도 좋다. 그러나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선택이다. 당신의 낙관주의를 나누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당신의 아이디어를 비웃고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남의 결점을 들춰내는 사람과 목표를 공유하면 확실히 해가 된다. 여기 나온 청년은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준 가족에게 목표를 말했다. 자기가 직접 뛰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기에 남들과 목표를 공유한 것이다. 목표를 설명하는 데 인용한 예들이 모두에게 맞다고 할 순 없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당신의 상황에도 들어맞으리라 생각한다. 좋은 오늘, 더 좋은 내일. 어떻게 하면 연속적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 부모를 살펴보자. 우선 부모란 큰 목표를 세워야 한다.
부모가 세울 수 있는 큰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에게 이 복잡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지 가르치는 것이다. 아이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도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건전하게 키우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것이다. 장기적인 목표는 아이들에게 사회에 기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될 수 있다. 부모는 또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가르칠 수 있다. 일상의 목표 중 추천할 만한 것은 아이들에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여주는 셈이지만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여 살리는 셈이다. 아이들에게 자급자족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간단히 말해 부모에게 중요한 목표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부모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상의 목표가 또 있겠는가? 일상 목표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미래란 당신이 여생을 보내게 될 장소다. 일상생활의 성취는 미래를 이어주는 벽돌과 같다. 그러면서 적절한 목표 설정 과정에 규칙적이면서 확고하게 이런 벽돌을 쌓아둔다면 결국 정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쌓게 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평생의 목표를 적절히 설정하려면 정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는 항상 고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 번에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야 한다. 다행히 이 계단들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위로 올라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목표에 관해서 이 책에서는 크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최종적인 목표는 원대하되 그날 이룰 수 있는 성취 목표는 현실적으로 세우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신체적인 건강에 관련된 목표도 필요하고 또 정서적으로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영적인 부분도 관리해야 되고 개인의 일에서의 목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상적인 삶에서의 목표도 있을 수 있고 가족과의 관계 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가정 생활에 관한 목표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동체나 사회 활동에 대한 목표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제, 재정 문제에 대한 목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영역들을 모두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삶에서의 이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되 중요한 순서대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시간이나 에너지를 조금 더 분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목표를 세우고 나면 늘 장애물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정말 필수적인 것 같거든요.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또 계획하고 성취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목표는 커야 한다. 둘째, 목표는 장기적이어야 한다. 셋째, 목표는 매일 세워야 한다. 넷째,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리고 여섯 번째, 장애물을 뛰어넘자. 이 장애물 넘기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약간 게임할 때 보면 왜 퀘스천을 이렇게 완수하면서 건너가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장애물을 또 뛰어넘는 걸 게임처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한 건 자신감은 성공의 열쇠다. 우리 모두가 다 내면에 이걸 해낼 수 있는 작은 거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면에 함께 살고 있는 내면의 현자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정말 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에서 작은 성공들을 하나씩 깨나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